예,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시작하기가 어렵네요. 이번에 웨비나는 일단 2시 반부터 3시까지 구글 닥스 활용 방법에 대해서 3시부터 3시 반까지 구글 클래스룸에 관련해서 덕암초등학교 교사 덕암초등학교 김태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3시 반부터 4시까지는 크롬북에 관련해서 공주교동초 김수광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4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관리자 콘솔이라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G 스윗이고 G 스윗 학교 관리자 계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G 스윗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글 닥스 관련해서 덕암초 김태우 선생님께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선생님, 네, 바꿔주세요.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암초등학교 교사 김태호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제 PPT 화면만 띄워놓고 있어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잘 보이시나 싶은데요. 네,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구글 문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는 내용도 좀 많고, 그리고 좀 쉽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가시거나 조금 궁금한 점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넘기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문서에는 지금 현재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처음 구글 문서와 그 다음에 스프레시트,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 설문지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써보신 선생님들도 있고 아마 아직 써보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그냥 한글과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 설문지 4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글 문서를 써야 되는지, 왜 구글 문서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흔히 쓰는 저희가 한글이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 쓰는. 근데 그거 말고 왜 구글 문서를 굳이 설명을 드리냐, 우리가 왜 써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저장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 상으로 작업이 가능한데, 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 다른 선생님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중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 상황 또는 컴퓨터가 잘 안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때에도 이 오프라인으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서 중요한 순간이나 이런 때 그 와이파이 존에 가서 연결을 해서 바로 전달을 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크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구글에서는 구글 문서 도구들을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는데요. 처음에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영어로 써 있는데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일련의 과제를 제시해서 좀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서 기능을 제시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간단 명료하며 이미지, 영상 활용 등이 매우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PT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따가 보시면 조금 더 뭔가 좋은 기능이나 쉬운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 같은 거를 체크를 좀 할 수 있는 기능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설문지는 학생들이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설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퀴즈를 풀어보거나 아니면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구글 문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문서를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목 문자 입력과 그 다음 하이퍼닥스, 그 다음 공유 문서, 댓글 및 초대하기 이렇게 4가지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계정들은 그 충남도청 도교육청에서 5월 달에 한번 받았었죠. 그 구글 지스트 에듀케이션 기간 단위 무료 사용을 받았었는데 아마 신청하신 선생님도 있고 신청을 안 하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모든 학교가 다 신청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도교육청 기획정보부로 여기 있는 그 공문에 있는 그 양식 아마 그 엑셀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작성해서 보내면은 상시로 이 구글 G슈트 에듀케이션 그 계정을 발급을 해주니까 선생님들도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은 네, 지금 기획정보부로 보내면은 메일로 아이디를 상시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문서를 틀어보면은 처음에 이 화면이 나와요. 제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제목에 바로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한글 문서랑은 조금 약간 다르죠. 저희 한글 문서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할 때나 아니면 처음에 만들 때 쓰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직접 써서 제목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 문서에서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이퍼덕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글을 쭉 쓰잖아요. 글을 쭉 쓰고 그 다음에 이 쭉 쓴 글에서 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은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탐색 그리고 홈페이지를 정의하세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과 수정이 있고 맨 아래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에다가 바로 뭐 저희가 원래 한글에서 링크를 걸면은 링크를 찾아서 주소를 복사하고 다시 또 이 한글 문서에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링크를 걸어서 하이퍼덕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보통 그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 같은 것을 링크를 많이 걸긴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글을 딱 썼어요. 글을 쓰고 저희가 댓글을 달거나 이메일 초대가 가능합니다. 되게 창구 문헌이나 링크 같은 거를 되게 댓글을 추가하거나 이메일로 초대를 하는데요.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서 블록을 씌운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댓글 추가가 있어요. 또는 마우스 아까 우클릭해서 댓글 달기가 뜨거나 혹시 우클릭을 죄송한데 조승희 네. 선생님 잠시 그 발표 시작 버튼 누르셔가지고 자료 화면이 안 떠요. 제가요? 아니요, 조승현 선생님이 이렇게 네. 다시 발표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방금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하이퍼덕스 만든다고 했는데 하이퍼덕스 마찬가지로 그 글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면 발표 화면이 안 떴어요. 발표 시작 다시 해주세요. 제가요? 네. 네. 3개. 네, 발표하면 뜹니다. 네,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이퍼덕스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링크 걸어서 바로 그 한글과 다르게 그 글씨에다가 바로 링크나 저희가 사진 링크 같은 거를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글을 쓰고 나서 블록을 씌워서 오른쪽에 뭐 댓글 달기를 뜨거나 댓글 달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우클릭으로 댓글을 달기를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 창에 저희가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또는 그 골뱅이를 쓰면은 그 이메일을 저희가 있는 문서를 이메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쭉
쓰고 그 학습 주제와 내용과 그 포인트를 작성을 한 다음 학생들을 배분을 해요. 배분을 한 다음 이 한 것에 대한 학생들이 그 문서를 쭉쭉쭉쭉 써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따가 한번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는 이렇게 학생 대회 지도 같은 걸 하는데 학생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쭉 쓰고 주제에 대한 그런 자기의 발표 내용, 조사 내용을 쓰면은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학습 내용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하고 또는 주소, 공유, 그리고 또 댓글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 슬라이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구글 슬라이드는 저희가 많이 쓰는 파워포인트와 거의 흡사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대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저희 PPT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나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끌어오거나 동영상을 가져오는 것과 조금 다르게 삽입이 바로 있어요.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 특히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서들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약에 PPT 프레젠테이션에서 글을 쓰면은 이 글에서 댓글을 달고 초대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클릭을 하거나 또는 옆에 플러스를 누르면은 여기는 사람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거나 또는 추가를 한 그런 이메일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과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 문서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도구를 통해서 이 발표자 노트 음성을 입력하거나 이런 작성이 가능하고요. 또는 프레젠테이션이랑 이 줌 기능을 활용해서 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 발표까지 할 수 있어요. 요새는 그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면서 비대면 신사를 하죠. 그래서 작품 설명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면은 PPT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학생이 모이기 힘들거나 그리고 또 설명하면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집에 한글이 PPT가 깔려있지 않거나 상황이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쓰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된 이 프레젠테이션을 실행해서 학생이 발표하고 그다음 또 공유 문서니까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고 다른 학생도 수정이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또 지도교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아는 엑셀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저희가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쭉 중간고사, 기말고사 쭉 놓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우스로 블록을 씌우면 이 아래 이렇게 합이 떠요. 사실은 저희가 에버리지에서 평균을 구하는 게 쉽기는 하겠죠.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은 뜨니까 한번 선생님들도 직접 이따가 또는 시간 나실 때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저희가 나타낸 자료들을 가지고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데이터를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정할 때 범위를 전부 블록 씌운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블록을 씌우고 저희가 피벗 테이블, 그 엑셀과 마찬가지로 피벗 테이블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 같은 경우는 영재학급 출석부,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영재학급 출석부 하면은 거의 종이나 아니면 그냥 한글 파일로 쳐서 갖고 다녔던 것 같은데 따로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스프레드시트에 한번 해놓으면은 쭉 연차적으로 작성이 가능하고 또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은 출결 현황, 학습 주제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학생 또는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 그리고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품 구입, 저희가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 예산을 쓸 때 사실은 뭐 학년도 있고 뭐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큰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6학년부터 시작해서 학년별로 또 학급별로 물품을 살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원래는 물품을 받을 때는 그냥 선생님들한테 한글 또는 그 PPT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 뭐 여기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시트를 사용을 하면은 공유를 해놓고 선생님들한테 쓸 거 쓰시고 그 다음에 URL 주소 넣어서 주시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늦게. 네, 죄송합니다. 제 학교라 가지고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URL 주소 같은 경우도 직접 링크를 해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댓글이나 아까 같은 경우 저희가 메모를 해서 직접 구매를 할 때 참조를 할 수 있게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이 되겠죠. 이것도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문서가 공유가 되니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 포트폴리오, 학생들이 한 과제 같은 경우도 날짜별로 정리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 놓거나, 이것도 다 구글 문서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바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불러와 놓고, 그 다음 또 수업 일지 같은 경우도 작성을 하기에 선생님들이 매우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도 넣어놓을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동영상이나 다른 자료들도 쉽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폼인데요. 저희가 구글 설문지라고 하죠. 네, 설문지에서 보시면은 뭐 질문에 적합한 문제를 고르고 설정을 하고 퀴즈로 만드는 그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설문지를 들어가시면은 질문에 적합한 문제 유형을 골라야 되는데, 단답형, 장문형, 그 다음 객관식 질문, 체크박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이게 4개 중에 객관식 질문과 체크박스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클릭을 해보셔야지 딱 어떤 유형인지, 지금 말로도 이렇게 써 있는데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들어가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저희가 그 G Suite 계정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들어가서 설정을 누르면은 여기서 로그인해서 보면 충청남도 교육청 및 신뢰할 수 있는 하위 조직의 사용자로 제한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저희가 그 아이디를 발급받고 그 다음 그 아이디에서 하위 아이디를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하위 아이디를 통해서만 들어왔을 때만 이 설문을 할 수 있게, 좀 더 저희가 기본적인 아이디로도 사실은 이 구글 설문을 만들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제한이 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응답 횟수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자는 구글에 로그인을 해야 되지만,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 응답 횟수를 그 로그인한 아이디에서 1회로, 하루에 1회로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옆에 프레젠테이션 한번 눌러보시면은요, 확인 메시지 같은 것도 뜨는 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쓰시는 것이 나온다, 뭐 이렇게 체크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마지막 퀴즈가 있는데요. 퀴즈를 만들면은 여기 원래 비활성화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얘는 설문이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돼 있는데, 퀴즈로 만들기를 누르셔서 활성화 시키면은 얘를 저희가 퀴즈처럼 문제를 내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 이 점수를 내면은 또 우리가 점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자가 볼 수 있는 항목도 뭐 틀린 문제, 정답, 점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생각하기에 얘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은 저희가 그런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학습한 결과를 확인할 때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구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연수가 도움이 되었나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고르는 거, 그 다음 저희가 체크박스, 객관식 체크박스, 그 다음 결과는 저희가 바로바로 라이브로 확인이 가능하죠. 뭐 요약된 것도 있고 질문 개별 보기 해서 저희가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생들 평가할 때 뭐 지구에 사는 생물권 해서 체크하고, 학생들 주관식 단답형 쓰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했던 것도 바로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 각각 지금 여기 누르지 않았는데 누르면은 누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사실은 알 수 있게 쭉 정답을 저희가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원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더 한눈에 볼 수 있게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그 구글 설문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뒤에 내용을 넣었는데 이따가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이 다음에 더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그 구글 설문에 관한 내용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그 첫 번째 구글 문서 도구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멈추셨다가 3시부터 구글 클래스룸에 관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되나? 네, 아까 그 구글 그 아이디 발급받는 거 여쭤보신 선생님이 있으셔가지고요. 그거 이따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선생님, 아까 그 질문이 구글 G 수익 계정 발급 얘기한 거예요? 이종옥 선생님이 선생님 구글 문서 프레젠테이션 등 사용 권한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시니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채팅창에. 그거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예.